여러분, 혹시 웹사이트에서 좋아요 버튼 눌렀을 때 페이지 전체가 아니라 숫자만 쓱 바뀌는 거 보신 적 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마법의 비밀, 리액트의 스테이트와 훅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UI를 만들어내는지 그 핵심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인데요. 먼저 UI는 왜 변해야 할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리액트의 기억 장치인 스테이트와 변화에 반응하는 똑똑한 친구 U이펙트를 배우고 이 둘을 합쳐서 간단한 앱까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의 핵심 도구 상자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리액트 같은 도구들이 도대체 왜 필요해졌을까?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웹서핑하다 보면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버튼 하나 딱 눌렀는데 혹은 댓글을 달았는데 페이지 전체가 깜빡이는 게 아니라 내가 건드린 그 부분만 싹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리액트의 해법은요, 마치 정교한 외과 수술 같아요. 집 전체를 부수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 딱 문제 있는 벽돌 하나만 쏙 빼서 새 걸로 바꾸는 거죠. 화면을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다시 그리는 걸 우리가 렌더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바뀌면 그 데이터랑 연결된 부분, 저기 저 주황색 부분만 정확하게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빠르고 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제 리액트의 도구 상자를 열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도구, 바로 스테이트를 꺼내볼 시간입니다.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쉽냐면요, UI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품, 그러니까 컴포넌트의 기억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테이트를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컴포넌트가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아주 특별한 데이터예요. 근데 이게 왜 특별하냐면 이 값이 바뀌는 순간 마치 리액트한테 야, 지금이야, 화면 바꿔! 하고 신호를 보내는 알람벨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 벨이 울리면 리액트는 즉각 반응해서 화면을 새로 그려주는 거죠. 근데 그냥 자바스크립트 변수 쓰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왼쪽에 일반 변수를 보세요. 얘는 값이 아무리 바뀌어도 리액트가 그걸 몰라요. 그냥 자기 혼자 바뀌고 끝이죠. 하지만 오른쪽의 스테이트 변수는요, 값이 바뀔 때마다 리액트한테 화면 새로 그려줘! 라고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말하자면 직통 전화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스테이트가 살아 움직이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1번, 맨 처음에 초기 값으로 화면이 그려져요. 그러다가 2번, 사용자가 버튼을 딱 클릭하는 이벤트가 발생하죠. 그러면 3번, 이 이벤트를 받아서 특별한 함수가 스테이트 값을 바꿔줍니다. 그럼 4번, 리액트가 이 변화를 바로 알아채고 컴포넌트를 다시 실행해서 화면을 새로 그릴 준비를 하고요. 마지막 5번, 드디어 우리 눈에 바뀐 화면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1, 2, 3, 4, 5번의 순환, 이게 바로 리액트 앱을 살아있게 만드는 심장박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스테이트는 대체 어떻게 만드냐? 바로 uState라는 마법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이 지팡이를 한번 휘두르면요, 우리한테 딱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현재 값을 담고 있는 보물 상자고요, 다른 하나는 그 상자를 열어서 값을 바꿀 수 있는 마법 열쇠예요. 항상 이 둘은 한 쌍으로 움직입니다. 자, 스테이트를 배웠으니까 이제 두 번째 핵심 도구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스테이트랑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친구인데요. UI가 다 그려지고 난 그 다음에 뭔가를 처리해주는 컴포넌트의 아주 유능한 비서 혹은 조수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U이펙트라는 훅입니다. 이걸 뒷정리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리액트의 본업은 뭐죠? 맞아요. 화면을 그리는 거예요. U이펙트는 바로 그 본업이 다 끝난 후에 벌어지는 모든 부가적인 일들, 예를 들면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거나 하는 그런 부수 효과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부수 효과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유튜브 페이지에 딱 들어갔을 때 동영상 목록을 서버에서 쫙 불러오는 것, 이것도 유즈 이펙트가 할 일이고요. 또 채팅 앱에서 1초마다 새 메시지 왔나? 하고 계속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뭐 콘솔에 로그를 남긴다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유즈 이펙트가 맡아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펙트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의존성 배열이라는 건데요.
이 작은 네모 괄호가 이펙트를 언제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말 그대로 실행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동작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스위치를 조작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렇게 빈 배열 제로를 주면 컴포넌트가 맨 처음 화면에 나타날 때 딱 한 번만 실행하고 끝내줘 라는 의미예요. 둘째, 배열 안에 특정 값을 넣어주면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이 값이 바뀔 때만 실행해줘 라는 뜻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예 이 배열 자체를 안 써버리면 화면이 바뀔 때마다 무조건 매번 실행해 라는 뜻인데 이건 정말 의도한 게 아니라면 성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아주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 두 개의 강력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스테이트와 유이펙트죠. 이제 이 두 가지를 조립해서 간단한 할 일 목록 앱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이 둘이 실제로 어떻게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앱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요, 이 구조를 잘 짜는 거예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부모 컴포넌트, 여기서는 app.jsx라고 부를게요. 이 친구가 앱의 모든 데이터, 즉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데이터를 바꾸는 모든 방법, 즉 함수들까지 다 관리하는 총사령관, 두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자식 컴포넌트들은 뭘 할까요? 얘네들은 손과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대신 부모로부터 이 데이터 써, 이 함수 써 하고 프랍스라는 이름의 꾸러미로 지시사항을 전달받아서 그걸 화면에 충실하게 보여주고 사용자 입력을 부모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이 표를 보면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보이죠? 앱 컴포넌트는 모든 데이터를 쥐고 결정을 내리는 팀장이고요. 투두폼은 새로운 할 일을 입력받아서 팀장한테 보고하는 신입사원, 그리고 투두리스트는 팀장이 정리해준 할 일 목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시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일만 딱 하니까 코드가 아주 깔끔해지겠죠? 바로 이 문장, 부모는 스테이트를 가지고 자식은 그것을 프랍스로 받는다. 이게 바로 리액트의 핵심 철학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데이터는 마치 폭포수처럼 항상 위쪽, 즉 부모에서 아래쪽, 자식으로만 흘러요. 절대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데이터 흐름이 한 방향이니까 나중에 앱이 엄청 복잡해져도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추적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 같은 원칙인 셈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종류의 리액트 앱을 만들게 되더라도 오늘 배운 이 개념들은 항상 여러분의 도구 상자 맨 앞에 있어야 할 필수 아이템들입니다. 리액트 앱이 돌아가는 핵심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모든 건 스테이트, 즉 데이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 사용자가 클릭 같은 이벤트를 일으키면 유즈 스테이트가 만들어준 함수가 스테이트를 변경하죠. 그러면 리액트는 이걸 감지하고 화면을 자동으로 리렌더링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다 업데이트되고 난 후에 유지 이펙트가 나서서 서버 통신 같은 뒷정리를 하는 거죠. 스테이트, 이벤트, 리렌더링, 그리고 유지 이펙트. 이 끝없는 순환이 바로 리액트 앱 그 자체입니다. 네, 그래서 리액트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이 순환 구조, 이 데이터의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몸에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본기만 탄탄하다면 그 위에는 어떤 복잡하고 멋진 기능이든 다 쌓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손에는 UI가 스스로 무언가를 기억하고 또 사용자의 행동에 똑똑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쥐어졌습니다. 이 멋진 도구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것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